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스TV 곽국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와 한비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육국툰병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건 자치통감 중에 있는 책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진나라가 전국 칠흥 중에 6개 나라를 이제 다 점령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이사와 한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법가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한비는 나중에 이제 한비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이 한비자이기 때문에 한비란 이름이 아니라 한비자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도 한비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한비자와 이사는 순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자와 순자, 사실 둘 다 유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 순자는 제왕학 쪽에 유명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법가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순자 밑에서 공부했는데 유가적인 게 아니라 사실 법가적인 그런 걸 배워서 실제로 이제 법가의 계통을 잇게 됩니다. 한비자는 요즘 말로 하자면 요새 굉장히 흔한 말이 있죠.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 왕실의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동문수학했던 이사는 요새 말로 하면 흙수저입니다. 이사는 사실 초나라의 이제 말단 관리였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평민이죠.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이 한 스승 밑에서 배운 겁니다. 이사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어요. 옛날에 이제 변소라고 그랬죠. 요새 말로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변소에 갔는데 거기 이제 들어갈 때 보니까 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실 옛날 변소에는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용변을 보고 나서 큰 곳간에 갔어요. 쌀을 이렇게 쟁여두는 그런 곳간에 갔더니 저 멀리 쥐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곳간에서 먹고 있는데 사람을 보고도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나 도망가고 또 자기가 오면 또 나와서 먹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이사가 생각해 봤어요. 같은 쥐인데 왜 한 놈은 날 보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한 놈은 아주 여유 있게 계속 먹으면서 저러고 있을까? 그때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맞아. 쥐들처럼 어쩌면 사람도 똑같을 것이다. 자기가 처한 지역에 따라서, 처한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되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초나라에서 말단 관리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좀 더 큰 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이사가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진나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중국은 전국 칠흥 시대에도 보면 국가별로 중요한 인재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스타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진나라가 유명했습니다. 진나라에 가서 이제 이 이사가 벼슬길에 오르려고 보니까 그냥 단숨에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여불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여불이는 누구냐면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즉 이사가 갔을 때 이제 진왕으로 불렸죠. 그때는 아직 황제가 아니었는데 그 이름이 영정입니다. 이 진왕 영정의 아버지를 군주로 만든 사람이 여불입니다. 그래서 속설에는 이 여불이가 진시황의 진짜 아버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야사일 뿐이고 실제 정사에 나타나거나 시황이 태어난 시기를 볼 때는 여불이가 생부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건 간에 여불이에 붙었습니다. 붙어서 거기 이제 식객이 됐고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진왕이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왕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진나라가 춘추 시대 때 진목공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실제 천하 통일을 못했고 그 뒤에 소왕 때 와서 강성해졌지만 천하 통일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진나라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하가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진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통일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금은보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육국에 전부 보내서 그것에 있는 군주와 신하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 나라의 단결력을 해치고, 그렇게 해서 그 국가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얘기를 하니까 진왕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어. 내가 천하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네가 와서 잘 얘기해 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아주 높은 관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여서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그 인재들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한 나라에서 매번 진나라한테 침략을 당하고 이러던 나라가 이제 한 나라죠. 국경을 마주하고. 그 한 나라에서 이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리 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댐을 쌓는다든가 강안을 이렇게 서로 뚝을 싸서 홍수를 막는다든가 이런 데 이제 전문가죠.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아주 이제 되게 만만해서, 야, 내가 또 전문가 드디어 얻었구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계책을 세우냐면, 한나라는 이제 짠 건 뭐냐면, 이 댐 공사니 뭐 강에 관한 준설 자금이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벌여서 진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자. 이게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에서 보냈던 이 수리 전문가는 이제 처형당했고요. 국내에서 어떤 여론이 일어났냐면, 이제 외국으로부터 사람들을 받지 맙시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 다 내쫓읍시다. 근데 이사도 초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명령에 따르면 쫓겨나야죠. 그래서 진왕이 축객령이라는 법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축객, 즉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쫓아라. 즉 외부에서 끌어온 인재들을 다 내보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거기에 반하는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폐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진목공 시대 그 유명한 백리해, 건숙 같은 외국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국가가 융성해진 것이고, 소왕 때도 범수라는 유명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와서 진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겨우 한 사람이 배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재들을 내쫓으시면 진나라는 앞으로 통일의 꿈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듣고 보니까, 아, 그래, 이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사,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더 높게 이제 중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진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죠. 한편 한비는 순자 밑에서 이제 공부가 끝나자 자기 나라인 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한왕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폐하, 우리나라가 맨날 진나라한테 공격당하고 조나라한테 공격당하고 위나라한테 공격당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책이 쉽게 말씀드리면 법으로 통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가리지 말고 외국의 중요한 인재들을 다 불러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국 강병, 즉 군대를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한비자는 이 말 더듬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못하고 어버버 이런 스타일이어서 한왕이 들어보니까, 자식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좋은 내용들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에 실망한 한비가 책을 씁니다. 그게 이제 한비자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을 써서 국가 부국 강병의 이제 방책을 거기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책이 흘러 진왕 영정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진왕이 그 책을 어느 날 이렇게 펼쳐본 겁니다. 보고 나니까, 와, 이런 정말 대단한 인재가 있구나. 야,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만나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얼마나
그 강력한 열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지나가던 이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쪼르륵 가가지고 진왕한테 얘기했죠.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한비는 저랑 순자 밑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여서 제가 오라고 그러면 올 겁니다. 그랬더니 진왕이 그럴까?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진왕이 이렇게 합니다. 군대를 내서 한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진나라 강대한 국가가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막 이제 방어에 나섰는데 조건이 뭐냐? 한비자를 우리나라에 인질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그 이상한 일이네. 왜 한비자를 보내달랄까?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을 그쳐야 되니까 한비자를 수레에 태워서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압송하는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왕은 되게 만만했죠.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 기대하던 한비를 만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진왕이 한비를 만났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못 만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사가 이제 못 만나게 막은 거죠. 이 한비가 오는 동안에 이사가 생각한 겁니다. 야, 이 한비자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놈인데 만약에 진왕을 만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진왕이 한비의 계책만 받아들일 것이고 나는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저놈을 처치해야겠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가짜로 진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 독을 마시고 죽게 합니다. 한비는 죽기 전에 이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제발 진왕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내가 직접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 그리고도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다. 왜냐면 모반죄로 이제 죽게 된 거거든요. 사실 진왕도 이사한테 저 한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폐하를 위해서 일할 게 아니라 얘가 와서 분명히 나중에 한나라를 위해서 일할 텐데 지금 처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왕이 생각해보니 이거 내가 실수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을 빨리 살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부하를 보냈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미 한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통곡하다시피 했죠. 야, 이거 내가 정말 인자를 죽였구나.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쓴 한비자라는 책을 통해서 진왕은 법과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사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를 법과 쪽으로 하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이 한비의 사상을 보면 원래 법과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파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법파, 술파, 세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파라는 건 뭐냐면 법령을 통해서 신하들을 다스린다. 지금의 법치주의랑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법치주의는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군주가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법령으로 강제해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 권모술수, 즉 황제나 왕이 이 신하들을 다스리거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권모술수로 해야 된다. 그냥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략을 동원해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파는 임금이 갖고 있는, 군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위 고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척이든 누구든 절대로 이 권한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세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한 사람이 누구냐? 한비자입니다. 이 한비자는 자기 책 한비자 속에 법과 술과 세,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했죠. 이런 아주 뛰어난 학자였는데 결국 라이벌인 이사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비자가 죽고 나서요. 한비자는 BC 233년, 지금부터 2250년 전쯤에
죽었습니다. 이사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되고 진시황이 등극하고 그런 시기에 이사는 또 한 번의 악랄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서갱유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한 거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서갱유를 주도했던 인물은 이사입니다. 이사는 법가였기 때문에 유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가의 도덕정치, 인의정치, 또 성선설에 입각한 정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술책 위주인 법가의 정책을 깰 수 있는 것은 유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왕을 부추겼습니다. 그 당시엔 진시황이죠. 진시황을 부추겨서 폐하. 매번 저렇게 폐하를 비판하는 자들은 다 유가들입니다. 저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도 머뭇머뭇했죠. 왜냐면 자기는 이미 통일을 했는데 그 유학자들을 다 죽이면 자기 명성이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먼저 책부터 태우십시오. 그래서 이제 책을 태우게 됩니다. 주로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다 태웠죠. 그래도 이제 유학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의 500명에 가까운 유학자들을 땅속에 생매장시킵니다. 그게 갱유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던 이사도 결국은 BC 208년 자기가 그렇게 얕보던 환관 조고에게 몰려서 반역죄로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하고 자기 일가족은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물론 이렇게 죽였던 조고도 1년 후에 본인도 그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다 보면 동문수학 했을지라도 장의와 수진처럼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사나 한비 또는 손빈과 방연 이렇게 두 사람처럼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사 속의 라이벌, 오늘은 이사와 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